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8월 4일 수요일입니다. 비트코인 38,100달러 마이너스 2%, 이더리움 2,400달러 마이너스 4.67%, 리플 도지는 마이너스고 에이다만 상승했습니다. 에이다는 일본 코인 거래소 비트포인트의 첫 상장이 되었고요. 일본도 코인을 자체적으로 규제하면서 작코인보다는 메인코인 위주로 투자를 하는데, 이번에 일본 3대 거래소인 비트포인트에 상장하면서 에이다가 이번 코인 시즌2의 도지코인하고 함께 가장 많이 수혜를 받은 코인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가총액도 테더, 바이낸스 거래소 코인 제외하고 3위죠. 찰스 호킨스가 미국인으로 마케팅 능력이 이더리움보다 우수하고 무엇보다 기술력에서 에이다가 검증되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부텔릭이 러시아계 캐나다인으로서 찰스 호킨스 순수 미국인보다는 미국 내 활동 범위가 제한이 있고요. 에이다가 이더리움 충분히 대체를 가능하고, 특히 디앱이 에이다 기반으로 많이 만들어지면 이더리움 넘어서는 것도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죠. 일각에서 에이다 올해 너무 많이 올라서 90% 폭락 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현재 중고수들, 코인 투자 경력 오래된 투자자일수록 에이다가 확실히 검증된 코인이다, 업그레이드도 빠르고 성능이 좋다, 미래 가치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이다가 현재 존재하는 리스크는 무엇보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처럼 작업 증명이 아니라 지분 증명이라는 거고요. 중앙에서 컨트롤해서 업그레이드, 수수료나 거래 속도 여러 측면에서 작업 증명보다 우수는 할 수 있지만, 코인의 근본적인 탈중앙화 그리고 코인 채굴 산업, 채굴업자들의 파워를 무시를 할 수가 없고요. 그래픽카드, 반도체, 채굴기, 비트코인 고래들 모두 채굴 산업하고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리플의 경우처럼 지분 증명이 코인 세력들에게 어느 정도 제재당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빠르게 지분 증명으로 변경을 못하죠. 그리고 현재 코인 중에서 하나 선택하라면 리플이 가장 좋다, 리플이 화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미국 SEC에서 소송을 걸고 계속해서 재판에서 시간을 끄니까 코인의 지분 증명이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리플이 SEC 소송 무난하게 마무리되고 비트코인 ETF까지 나온다면 리플이 거의 현금을 대체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하지만 중앙정부는 현금 가치, 달러 가치 하락을 두고 보지만은 않을 듯 하고요. 비트코인 현재 가격이 38,000달러, 37,000달러 왔다 갔다 하는데, SEC 위원장 제리 젠슬러 암호화폐 규제 인터뷰 이후로 많이 하락을 했고요. 현재 같은 비트코인 분위기에서는 비트코인 10개, 100개 이 정도 보유한 투자자들보다도 비트코인 1000개 이상 보유한 세력들이 이번 기회에 크게 익절하고 새롭게 평단을 만들 수 있을 듯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글로벌 유동성이 늘어났지만 미국이 계속해서 유동성을 잠그는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 한국, 중국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주말에 코인 42,000달러 고점 찍고 세력들이 개미들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진입할 줄 알았지만 크게 거래량 상승이 없었고, 비트코인 42,000달러가 고점이라는 판단 하에서 매도하면서 수익 실현했었고요. 비트코인을 10,000개 이상 가진 고래들은 지갑을 나누고 거래소를 분산해서 세력들 눈치 안 채게 다수를 매도를 했고요. 고래들은 한 거래소나 한 지갑에서 코인이 대량 빠져나오면 온체인 데이터로 파기될지 알기 때문에 분산해서 거래소도 계정이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만약에 한 지갑에서 대량의 코인을 팔았다 그러면 가격도 급락하고 제값에 팔 수도 없고요. 세력들이 7월 20일 우리가 매수한 3만 달러에서 매수해서 42,000달러 매도해서 30% 정도의 수익을 보았습니다. 현재로서는 다시 코인 가격 하락하면 재진입할 수 있고요. 그런데 코인 가격이 38,000달러 이 정도 가격대의 세력들이 재진입해봤자 이미 아마존, 아람코, 루머에 당했던 개인들 다시 꼬시기는 조금 힘들 듯 하고요. 더 비워드도 개최한 지 이미 10일이 지났기 때문에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더 비워드
가물가물해지고 있죠. 현재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세력들은 코인 가격 낮춰서 저점에 다시 진입을 할 듯 합니다. 특히 36,000달러에서 아마존 루머로 인해서 대량의 쏙시킨이 나오고 급작스럽게 상승했기 때문에 36,000달러 지지선이 매우 약하고요. 비트코인이 36,000달러 지지선 무너지게 돼버리면 32,000달러까지는 순식간에 빠집니다. 3만 달러까지도 하락할 수 있고요. 우리들한테는 가장 좋은 매수 타임이 나오는 거죠. 또 그리고 세력들이 어설프게 36,000달러, 38,000달러 10%, 15% 이렇게 수익을 보려고 진입은 안 할 듯 합니다. 수익률이 별로이듯 하고요. 루머 퍼뜨리는 언론사한테도 어느 정도 수익을 일부분 줘야 되고, 계단식 투자로 좀 더 상승시키기에는 현재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볼 수 있듯 하고요. 대신에 비트코인 42,000달러, 이더리움 2,600달러에 매수한 개인들은 물타기를 당분간 진행할 수 있을 듯 합니다. 4만 달러 지지선이 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4만 달러까지 소폭 상승 가능하고요. 하지만 세력들 재진입해서 제대로 돈 벌려면 가격을 확 내렸다가 다시 진입해야 되죠. 또 최근에 거래량이 낮아서 지난 7월 20일 3만 달러 우리가 매수 진행하고도 29,100달러까지 하락하고 2일 정도 최저점 가격이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번에 진입할 때 너무 급하게 언제 사나 빨리 사고 싶다, 수익률 오르는 거 보고 싶다 할 필요가 없고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하루만 늦게 들어갔어도 29,000달러 최저점에 진입했죠. 그렇기 때문에 침착하게 조급해 하지 마시고 또 조금 오른다고 꼬시기 당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기관들 요즘 같은 코인 시장 분위기에 이 가격에는 절대 안 삽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은 어제 제조 PMI 지수 낮게 나와서 하락은 했지만 오늘 또 바이든 정부 1 트릴리언 인프라 부양책으로 재상승했고요. S&P는 다시 신고가 찍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국 썸머랠리도 끝났고 인프라 부양책도 다 통과했으니까 주식 가격도 거의 최고점이다 볼 수가 있죠. 10월에 테이퍼링 한다, 9월에 테이퍼링 한다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9월까지는 호재보다는 악재가 많고, 무엇보다 현재 미국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 부동산 가격 상승하고 미국 재무부의 채무 한도 유예가 미국 자본시장 변동성을 매우 키울 듯 합니다. 미국이 이번에 팬데믹으로 천문학적인 자금을 시장에 공급하면서 한국도 부동산 가격 엄청 올랐지만 미국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가격 34년 만에 최대치로 상승을 했고요. 한국은 개인들이 보유한 물건이 많아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빠르게 월세를 올리진 않지만 미국은 부동산 대부분을 기업들이 임대형으로 리츠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하고 월세 비율을 확실히 유지시키려고 하고요. 부동산 가격은 오르는데 월세가 안 오른다면 부동산 가치는 다시 하락한다고 생각을 하죠. 이렇게 미국은 부동산이 기업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료, 월세 상승률이 빠르고 미국에서는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현재 이사나 인테리어 분야가 핫합니다. 대신에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미국 내 빈부격차가 더 커지고 서민들의 생활은 더 팍팍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 재무부 옐런 장관이 채권 발행에서 빈민층 지원을 해야 되는데 카드 한도가 이미 다 달했다 이야기 드렸었죠. 채권 한도를 늘리려면 미국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상하원 모두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내년 11월에 미국 중간선거가 있고요. 한국으로 치면 총선인데 현재는 미국 민주당이 양당 모두 과반수입니다. 한국도 내년 대선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미국 상원은 해리스 부통령 포함하면 민주당이 결정을 바로 빠르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미국 민주당 내에서도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렸다, 집값 너무 무리하게 올라와서 서민들 힘들다 이러기 때문에 함부로 유동성을 못 늘리고요. 하지만 결국에 공화당이 채무 한도를 늘려는 주겠지만 이번 미국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단기에 월세 지원을 추가로 못한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요소로 공화당이 민주당의 입지를 줄여나갈 수가 있죠.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공화당이 한 자리라도 의석을 더 차지하려면 코로나 팬데믹 구제하기 위해서 미국인들이 민주당 바이든 정부를 뽑았지만 결국 민주당도 별 수 없었다,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듯 하고요. 최근에 델타 변이
나오고 매일 신규 확진자 10만 명으로 트럼프 때 20만 명 피크보다는 낮았지만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플로리다 같이 백신 접종률 20%대로 낮은 곳은 또 락업 할 수 있다는 이야기 나오면서 혼선이 빚어질 수 있고요. 프랑스는 현재 데모도 하죠. 이 같은 정치적인 이유로 자본시장에 충격이 올 수가 있는 거고요. 채권 발행이 제대로 안 되고 확진자 늘어나며 미국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이지 못하겠죠. 그리고 이런 전체적으로 8, 9월 자본시장 분위기에서 게리 젠슬러 SEC 위원장이 암호화폐 비트코인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규제 강화하겠다, 투자자 보호를 1순위로 한다, 블록체인은 미래를 위한 가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립적인 위치를 보여주고 있죠. 연내에 비트코인 ETF가 통과가 될지 아니면 내년으로 미뤄지지가 관건인데 비트코인 ETF가 빠르게 통과하려면 먼저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야 가능할 듯 하고요. 현재 코로나 팬데믹으로 미국이 달러 유동성을 늘리고 있는데 새로운 화폐 비트코인을 정부에서 간접적으로 ETF 승인같이 긍정적으로 해버리면 안 그래도 GDP 30% 이상의 달러를 풀어서 달러 가치가 내려가고 있는데 달러 가치 하락이 더 빠르게 올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현 시점에서는 블록체인 미래 기술을 보호는 하지만 일부에서는 달러 가치에 영향을 안 끼치게 적정선에서 제재를 하는 겁니다. SEC하고 리플의 소송 문제도 이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